네, 행정실의 고PD입니다. 오늘이 11월 5일입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격적인 시즌이 되면은 이제 각 선본마다 이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동영상도 아마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캠프 내에 이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여건이 안 될 경우에도 이제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 비전문가이기는 하나, 이 몇 번의 이제 선거 경험이 있어서 그때 이제 찍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노하우를 조금 전달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캠페 뭐 영상 전문가가 있으시면은 그분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사실 뭐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당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는데, 혹시 이제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영상을 찍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기초적인 스킬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내용은 이게 정석이 아닙니다. 제가 저다 야매로 배웠기, 야매란 말을 쓰면 안 되겠구나. 하여간 저도 다 그냥 배웠기 때문에 정석이 아니고, 그리고 틀린 내용도 자주 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약간 저는 꼼수로 이렇게 찍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제 좀 정석으로 배우신 분들이 볼 때는 저거 잘못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그동안에 선거를 치러 오면서 이 선거에 맞춰진 영상 촬영의 어떤 노하우랄까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설명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뭘로 어떤 카메라를 쓸 거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보통은 동영상 하면은 캠코더로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캠코더 좋습니다. 캠코더. 근데 캠코더는 가서 그냥 녹화 버튼만 누르면 되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녹화 버튼만 누르면 되고, 사실 캠코더나 스마트폰을 쓰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영상은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이외에 이제 DSLR로 찍겠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전수해 드릴 수 있는 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DSLR 촬영을 권장해 주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특히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겠다. 이제 왜냐면 사실 저희 뭐 정의당 캠프가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 촬영 장비를 사는 것도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장비인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찍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스마트폰은 이 화각이 셀카 내지는 뭐 이렇게 일상 스냅용에 맞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넓게 찍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상을 찍는데 어디 후보자 가서 무슨 뭐 연설을 한다거나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사람을 이만하게 담고 싶으면은 이거 거의 막 코앞에 가서 찍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자회견 하는데 앞에 가서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난감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확대해갖고 찍으면 화질이 확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는 한계가 있다, 동영상을 찍는데. 그리고 어쨌든 스마트폰 렌즈가 작기 때문에 이 센서도 작고 렌즈도 작기 때문에 이 찍어놓고 나중에 이제 조금이라도 큰 화면에서 보려고 하면 이 좀 만족스럽지 않은 화질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찍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캠코더를 사용할 경우에는 캠코더 좋습니다. 캠코더 되게 좋은데 캠코더로서의 한계도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캠코더를 사려면 되게 고가의 캠코더를 사야 되고, 또 저가로 내려가게 되면은 사실 5만원, 10만원짜리 미만에도 중국산 FHD가 되는 중국산 캠코더들이 있는데, 그런 캠코더들은 샀을 경우에 광학 줌이 아니에요. 디지털 줌이라서 멀리 떨어져서 찍을 수 있는데 줌 당겨놓고 찍고 나중에 와서 결과물을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이 캠코더도 좋긴 좋지만은 특정한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좀 고가의 캠코더를 사는, 캠코더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 또 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은 캠코더나 스마트폰 말고 또 이런 액션캠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액션캠의 경우에는 사실 스마트폰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이거 더 광각이에요. 초광각이라 이거는 진짜 완전 코앞에 대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좋은 카메라인데, 이 고프로 카메라인데 좋은 카메라인데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선거용 홍보 콘텐츠를 만들기에는 조금 이 용도가 한정적이다, 이런 거는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DSLR 카메라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 이런 DSLR 카메라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건 어쨌든 사진도 찍히잖아요. 사진이 사실 동영상보다 사진을 더 많이 찍게 되는데,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한 기기로 다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사실은 좀 적게 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싼 캠코더를 사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도 있고, 또 이 DSLR 카메라가 렌즈를 갈아 낄 수 있다, 또 수동으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사실 결과물에서도 어떤 보급형 캠코더보다 훨씬 더 나은 퀄리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캠프의 어떤 자금에서의 상황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DSLR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지금부터 동영상을 찍기 위한 카메라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세팅은 이제 프레임 세팅입니다. 이제 프레임 세팅이 뭐냐면은 1초에 몇 장을 찍느냐예요. 동영상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볼 때는 사진을 막 빨리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초에 몇 장을 보느냐, 이게 기준이, 이게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 뭐 대충 여러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1초에 24장을 보는 거고, 방송은 1초에 30장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프레임, 30프레임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 이외에도 이제 60프레임 뭐 이런 영상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되게 일부러 막 부드러운 어떤 좀 장면을 뭐 표현을 하고 싶다, 부드러운 모습을 뭐 보여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60프레임 찍는 경우도 있는데, 는 이제 좀 특수한 경우에 찍는 거고,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화면들은 영화의 경우에는 24프레임, 방송의 경우에는 30프레임으로 보는 거고, 또 촬영을 할 경우의 세팅으로는 슬로우 모션을 찍는다, 그럴 경우에는 60이나 120으로 찍어갖고 그 30프레임 속도로 하면 이제 뭐 느리게 나오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이 그 30프레임, 24프레임 세팅은 이제 카메라의 설정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카메라 기종마다 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최소한 그 정도는 본인이 매뉴얼을 보고 세팅을 할 수 있어야 이 다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세팅하는 거 정도는 이제 좀 매뉴얼을 보고 스스로 한번 익혀보자. 메뉴 들어가서 그 동영상 세팅 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 하시면 되고, 이 30프레임과 24프레임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24프레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영화에서 주로 쓰는 거라서 좀 시네마틱한 느낌을 갖고 싶다 하면 24프레임으로 세팅을 하고 찍으시고, 나는 그냥 일반 방송 인터뷰 화면 같은 걸 찍고 싶어 라고 하시면 30프레임 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릴게. 캐논 카메라, 이게 캐논 카메라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일단 캐논 카메라의 경우에 다른 니콘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캐논 유저라서 니콘 잘 몰라서 가끔 보면은 내 카메라는 왜 세팅값에 들어갔더니 24, 25프레임만 있고 30프레임이 없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동영상 형식에 보면은 PAL 형식과 그 NTSC 형식이 있는데, 그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 보통 PAL로, 보통 NTSC로 다 그 설정이 돼 있어서 24프레임, 30프레임이 있는데, 25프레임이 있다 이러면은 동영상 형식에 들어가 갖고서는 PAL을 NTSC로 바꿔주면 됩니다. PAL은 그 뭐 유럽 그 표준이고, NTS는 뭐 북미 표준이라고 하던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NTSC로 바꿔갖고 30프레임을 찍을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24 혹은 30프레임을 세팅을 하셨다면은, 다음에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건 셔터 스피드입니다. 흔히 생각하실 때 동영상에서 왜 셔터 스피드가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셔터는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찰칵 하는 거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영상이라는 것도 빠르게 사진을 막 찍어서 빠르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1초에 24장 혹은 30장을. 그렇기 때문에 1초에 24장, 30장을 찍을 때 그 한 장 한 장마다 셔터는 다 쳐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런 카메라들은 디지털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 물리적인 셔터를 치는 건 아니고, 안에서 센서에서 이제 그 처리를 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원래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셔터 스피드의 기본적 세팅은 30프레임에서는 60분의 1초, 24프레임에서는 48분의 1초를 씁니다. 프레임 곱하기 2배예요. 30프레임은 60분의 1초, 24프레임은 48분의 1초. 이거가 왜 이런 세팅이 됐냐라고 하시면, 이거는 절대적인 값은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인 값은 아닌데,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영화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셔터 스피드 세팅 값으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익숙한 거예요. 사실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세팅 값으로 찍은 영상들을 우리가 꾸준히 봤기 때문에 제일 익숙한 건데, 그럼 이 세팅 값이 나오게 된 근본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필름으로 일단 동영상을 찍었잖아요. 예전에는 그 시절에 이제 필름 영상 카메라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릴로 꽂아놓은 필름들이 그 초당 24장씩 막 넘어가게 되면은 그 앞에 달려있는 원형으로 생긴 롤링 셔터가 돌아가면서 셔터를 쳐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보면은 이 사진 한 장이 올라갈 때 이 롤링 셔터가 한 바퀴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롤링 셔터의 반을 잘라갖고 반원형으로 만들어서 한 장이 올라갈 때 절반만큼의 시간만 딱 보여주고 닫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셔터를 쳐주는. 그래서 24프레임짜리 영상을 찍을 때의 셔터 스피드는 개각도, 그러니까 이 반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8분의 1초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개각도 180도에서는 48분의 1초. 물론 이 설명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롤링 셔터의 구조에 대한 감이 없으면 이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설명이 될 텐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팅 값이 나오게 된 그 원인이 예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 롤링 셔터에서 기원을 하게 된 거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프레임에서는 48분의 1초를 가장 익숙하게 보고, 30프레임에서는 60분의 1초를 가장 익숙하게 본다. 이것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 세팅 값이 되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절대적인 세팅값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셔터 스피드를 안 해도 영상이 제대로 찍힌 것 같은 영상이 찍히거든요. 그 대부분의 영상을 좀 찍어봤다라고 하지 않는 분들이 그냥 카메라를 줬을 때 이 셔터 스피드 세팅을 안 하고 그냥 찍게 돼 있어요. 근데 왜냐면 그렇게 찍어도 그럴싸한 화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찍고 나서 영상을 딱 봤을 때 내가 지금 화면은 왜 영화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방송 화면들의 느낌과는 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이제 셔터 스피드 값의 차이인 건데, 이 셔터 스피드 값이 만약에 기준인 48분의 1초나 60분의 1초보다 느리게 찍었다, 10분의 1초 이렇게 찍었다 하면은, 그 기존에 그냥 사진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에서 셔터 스피드가 늦으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겠어요? 흔들리거나 그렇잖아요.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느릴수록 되게 멈춰서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막 이렇게 흔들린 사진 나오고, 영상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 모션 블러라고 하는데, 셔터 스피드가 늦으면 늦을수록 모션 블러가 심하게 생겨갖고 번진 화면처럼 나오게 돼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그리고 이 기준인 48분의 1초, 60분의 1초보다 빠르게 125분의 1초로 찍었다, 그렇게 되면은 딱딱딱 끊어지는 느낌의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유튜브에 가서 개각도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셔터 스피드 조절 값으로 달라지는 느낌 같은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특별하게, 그래서 이게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 48분의 1초, 60분의 1초가 뭐 의도에 의해서는 바꿀 수 있어요.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125분의 1초 같은 화면을 쓰기도 해요. 이렇게 뚝뚝뚝 끊어지는 장면을 잡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그 해병대가 상륙작전할 때 나오는 그 전쟁씬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좀 거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올려놓고 찍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느낌의 차이는 사실 찍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찍고 나서 보시면은 알 수 있고, 또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 똑같은 장면을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혹은 빠르게 해서 찍어 놓은 장면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느낌을 파악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굳이 뭐 그렇게 찾아가면서 다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기본 값으로 그냥 24프레임으로 찍을 때는 48분의 1초, 30프레임으로 찍을 때는 60분의 1초를 쓴다, 이렇게 그냥 고정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기준값이다. 근데 이게 또 보시면은 24프레임으로 찍어갖고 48분의 1초로 세팅을 하고 찍으려고 딱 봤는데, 내 카메라는 보니까 이게 48분의 1초가 없죠. 보통은 DSLR 카메라 없어요. 50분의 1초가 있지. 이게 다 그렇습니다. DSLR 카메라들이. 그래서 사실 48분의 1초를 못 쓰기 때문에 50분의 1초를 기본 세팅으로 해서 쓰게 돼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게 이 셔터 스피드의 차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션 블러의 차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값에서 뭐 1, 2 그 차이 나는 거 정도는 인간의 눈으로 좀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24프레임을 찍을 때의 이 DSLR 값의 기본 값은 50의 1초, 30프레임을 찍을 때는 60의 1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팅으로 이제 나가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 보시면은, 제가 왜 이 셔터 스피드를 그렇게 딱 맞춰서 프레임 숫자에 맞춰서 찍어야 되는지 찍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 느낌이 내가 여태까지 좀 잘못 찍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을 만큼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카메라를 딱 찍어도 30프레임을 해놓고 60의 1초로 찍어도 방송에 나오는 화면 같은 느낌이 딱 나거든요. 왜냐하면 방송도 다 거의 이런 종류의 카메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디지털 카메라들을 씁니다. 실제로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는 오디 마크 2 같은 그 장비들을 실제 방송용으로 쓰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팅 값에서 방송용 카메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시네마틱한 영화 같은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24프레임을 해놓고 50분의 1초로 화면을 딱 찍어놓고서는 나중에 결과물을 딱 보시면은 멋있다, 이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되게 다른 느낌이 나요. 진짜 여태까지 내가 좀 잘못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른 느낌이 확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기준값 24프레임으로 찍을 때는 50의 1초, 30프레임을 찍을 때는 60의 1초, 요 세팅으로 촬영을 해보시고 그 결과물을 보시면 되게 만족한 결과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첫 내용을 이렇게 좀 프레임과 셔터 스피드의 관련성, 그 세팅, 기본 세팅값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조리개와 감도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제 페이스북에 뭐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 뭐 제 개인 연락처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테니까 개인 텔레그램 보내주셔도 제가 뭐 최대한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귀찮아가지고 2편을 언제 찍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선거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최대한 노력을 해서 2편 뭐 3편 계속해서 찍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제가 다음 편에는 이제 조리개 값이랑 ISO 감도 조절 값 같은 거 할 텐데,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좀 손이 더 가는 뭐
보정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적인 것들은 좀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거 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다, 이런 부분들이 알고 싶다라고 하신 거 계셔도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찍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시작을 하게 된 거라 막 조곤보곤 하는데 오늘의 마지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4프레임으로 찍을 때는 50분의 1초 셔터 스피드를 쓰고 30프레임으로 찍을 때는 60의 1초 셔터 스피드를 써라.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